그리고 아까 채권 얘기하셨는데 채권 살만하냐 확인해 봅시다. 4.94까지 올랐어요. 30년물 20년물 4.92 슬슬 살만해지는데 채권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보시면은 TLT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나 파월 발언 이런 게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제가 미래를 보고 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발 저도 그냥 물리고 투자하고 뭐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으로서 채권에 대해서는 일단은 금리 인하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들 뭐 이제 동의를 하실 겁니다.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언제 하냐가 문제지 어느 정도 하냐가 문제지. 금리 인하 한다라고 하면은 장기 채권 ETF 장기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요러한 그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할 만하지. 이거는 뭐 미국 주식에서 직접 투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금저축, 연금 아세 이런 데서도 그 우리 상장되어 있는 ETF들 있잖아요. 미국 채권 30년물 뭐 이런 거, 에이스 이런 거. 한두 거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수수료도 싸고 시가총액도 이제 그 ETF가 1조가 넘어가는 2조가 넘어가는 엄청나게 큰 돈이 모여 있는 거고 실제로 투자할 만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환해지도 걸려 있어가지고 그냥 달러로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이에요. 자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살만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냐? 최근에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요 채권 금리 기준에서 채권 금리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어차피 저는 요 10년물, 20년물, 30년물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채권에 대해 가지고 이 10년물, 20년물, 30년물 기준으로 놓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4.95 뭐 아니면 4.45 이런 포인트면은 투자할 만하다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거의 왔어요. 지금 4.94까지 왔어요. 30년물.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선택을 할 거냐,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10년물, 30년물이라고 하는 금리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게 20년물 채권을 샀을 때, 30년물 채권을 샀을 때 어느 정도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냐, 이자를 얼마나 주냐, 미국 정부가 나한테 이자를 얼마나 주는데 라는 부분이니까 미국 정부가 나한테 30년 동안 매년 4.95%를 준다. 미국 정부가 20년 동안 매년 나한테 4.91%를 준다. 미국 정부가 10년 동안 나한테 계속해서 4.33%를 준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채권 금리입니다. 10년 동안 4%를 준대. 은행 예금, 은행 적금 생각해보시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금리인 건 다들 알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4%? 아니 5%가 될 수도 있고 6%가 될 수도 있지. 어떻게 4.95, 4.45를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냐? 불과 요 TLT라고 하는 요 ETF 차트를 놓고 보시더라도 요때가 얼마? 요때가 30년물 기준 5.1%였다니까? 요때가 얼마? 30년물 기준 5.15, 5.2까지 갔어 이때가. 그리고는 가끔씩 JP모건의 그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의 CEO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미국 국채 그 7%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7%? 아이 역사상 얘가 7%, 아이 10%, 15% 간 적도 있어. 지금이야 우리가 그 상상이 안 되는 금리긴 한데 그렇게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막 7%, 10%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절대적인 바닥은 하나는 다들 알고 있어요. 무엇?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얘기했습니다. 10년물 5%까지는 안 보내겠다. 이 선을 그어놨다라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10년물이 5%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채권 시장이고 미국 주식 시장이고 미국 월스트리트 자체가 개박살나고 미국 은행들 파산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5%? 야, 5%라고 하기에는 5%까지 딱 이렇게 5% 얘기했다 5%까지 가면은 트럼프가 많이 기분이 나쁠 거고 그리고는 시장에서도 되게 이제 위험하다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요 당시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얼마? 4.6%였다니까요. 요 당시에도 10년물 국채금리가 4.6, 4.65 이 정도에서 그냥 내려왔어. 다시 돌아왔어. 5%까지 안 가. 아,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의 재무부, 미국의 대통령이 기준을 정해놨고 채권 시장에 대한 기준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장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 시장은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면은 얘가 오히려 금리가 채권금리가 더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 어디? 한 10년물이 한 4% 중반대 20년물 30년물이 4% 후반대가 되면은 충분히 분할 매수해서 언제까지? 금리 인하할 때까지. 오늘도 이야기 나왔죠. 제임스 블라드 전 연은 총재가 지금 연준 차기 이제 파월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이 앞으로 1년 동안 한 1% 정도 금리 낮출 것 같다. 지금 기준금리가 4.5%인데 1% 정도 3.5%까지 금리를 낮출 것 같다. 그러면은 요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금리에서 얼마? 한 플러스 0.5에서 플러스 1%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여기서 1% 떨어지면은 장기금리도 1% 정도 떨어진대. 그러면은 장기 채권 기준으로 금리가 1% 떨어진다 그러면은 얼마? 1% 금리가 떨어질 때 TLT는 보통 이 TLT ETF를 우리가 20년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해요. 20년물 이상 이 채권이라고 요렇게 표현을 해요. 20 플러스 2억. 20년 이상의 채권이 모여있는 이제 ETF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쉽게 계산하면은 20년짜리 채권이 모여있다며 1% 20년 곱하시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얼마? 20%. 금리 1% 떨어지면 20% 정도 수익 나겠네.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채권의 이야기가 있더라. 듀레이션 기억하셔야 되고 TLT의 듀레이션은 20이 안 나오고 17. 지금 한 4, 5 나와요. 이 17배 정도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한 17% 벌 수 있겠구나. 와, 17%를 벌 수 있어요? 1년 동안 금리 1% 낮춘다는데?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적당히 떨어지면 적당히 사는 거지. 10% 먹고 나오면 돼. 아니면 물리면 배당률이 지금 4% 나옵니다. 얘들이 4% 배당 받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의 어찌 보면은 이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5%까지 기다려요? 아니 4.95에서 얼마? 5.1%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러면 TLT가 고점이 어딜 건데요? 라고 놓고 보시면은 TLT가 쭉쭉쭉쭉 금리 나오면 올라간다 하고 봤을 때, 금리 나있을 때 1% 금리 나오면은 대충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1% 금리 나잖아. 그럼 얘도 1% 얘기해보면은 3.9%, 3.8%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20년물, 30년물이. 그럼 3.9%, 3.8%까지 내려가면은 그걸 나중에 계산기 돌려가지고 놓고 보면은 TLT 기준에서 얼마? 한 105에서 110포인트 정도 이렇게까지 올라가거든요. 또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그럼 지금 85에서 사가지고 한 105포인트, 11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80 후반대 사가지고 이제 100 후반대에서 판다라고 하면은 대충 올라갈 수 있는 퍼센트가 한 20% 언저리 나옵니다. 실제로도. 오늘 파워령 맵하면 TMF 좀 사도 되는 거지? 그런 거지? 내 말 맞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예. 아니 만약에 20년물 30년물이 한 방에 5.1까지 이제 다시 1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차트 매매할 수 있는 거지. 그때는 실물 채권이랑 TLT 같은 채권 ETF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시는데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실물 채권은 실제로 내가 그 증권사나 은행 창구 가셔가지고 채권을 R채권이라고 부르는 거 있어요. 요거에 대한 투자를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1억을 채권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1억 투자한 거에 대해서 뭘 받냐? 이자를 받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 1년짜리 만기 채권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1년 동안 이자가 나오는 거고, 이자 지급이 1년 기한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자 플러스 원금을 만기에 돌려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신에 뭐가 붙어요? 원천징수가 여기 붙어요. 이자에 대해서. 수수료에 원천징수에 뭐뭐 떼면은 실제로 보통 뭐 4.5%짜리 채권, 5%짜리 채권이라고 이야기 나오면은 수수료 떼고 이자에 대한 세금 떼고 이러면은 실질 이자율이 한 1% 줄어듭니다. 실질 이자율이. 그러니까 4.5% 채권이면은 내가 1억 넣었을 때는 450만 원 버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35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100만 원이 세금에 뭐 이것저것 다 떼고 나가거든. 그러니까 R채권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창구에서 뭐 연에 뭐 4.5%, 연에 5%, 연에 6%짜리 채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은 영업도 한번 당해보셨을 거야. 캐시 있는 분들은. 그냥 은행 예금 적금 넣어 놓는 것보다는 채권이 있는데, 지금 회사채 뭐 이렇게 우량한 채권이 있는데 채권 투자하시면은 이게 뭐 이게 채권에 대해서는 일부 투자금에 대해서 뭐 세제 혜택도 뭐 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어. 영업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어. 근데 결론적으로 까보면은 한 1% 정도, 실제 표기 이자율보다는 1% 정도의 이제 비용이 많이 다들 발생을 한다. 은행 창고에 있는 분들은 이 수수료를 본인들 실적으로 삼는 거죠. R채권 투자하시면은 이런 뭐 돈을 넣고 그게 그대로 돈으로 나옵니다. ETF 사고 팔고 뭐 이럴 필요도 없이, 계좌 만들고 이럴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투자가 가능해요. 그런데 ETF 투자하시면은, 그러니까 R채권 투자는 이제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으니까 만기가 되면 재투자를 하셔야 되지. 계속 내가 채권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ETF 투자는 ETF의 펀드에 조건이 있고요. TLT 펀드 같은 경우에는 무엇? 20년물 이상의 미국 국채만 보유하겠다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펀드인 겁니다. 그럼 얘들은 뭐예요? 자동으로 채권을 사고 채권을 사고 채권을 사고 채권을 사고 채권을 사고 채권을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권을 계속 보유를 하는 거예요. 왜? 20년 만기라며. 그러면은 20년 만기 국채가 있어. 근데 이거를 10년 전에 입찰한 채권이야. 남은 게 이제 10년 만기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은 얘들은 이 채권은 다른 펀드로 넘기는 겁니다. 중기채 펀드로 넘기기도 하고, 그러고 시장에 매각하기도 하고, 비중을 줄여버리고, 새로 뭐 하는 거예요? 요거 없애고 다음 채권, 요거 없애고 다음 채권, 요거 없애고 다음 채권을 계속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ETF와 R채권 투자의 차이점 뭐냐 그러면은, R채권은 금리가 오늘 발표된 금리, 내일 발표된 금리, 뭐 한 달 뒤에 발표된 금리가 바로바로 그날 반영됩니다. 그래서 내가 R채권을 투자하시면은 내가 투자하는 시점에 요 이자율에 대해서 고정이에요. 변하지가 않아요.
4%짜리 내가 채권에 투자했어. 그럼 무조건 4%가 나오는 거야. 5%짜리 채권에 투자했어. 그럼 무조건 5%가 나오는 거야. ETF 투자는 2년 전, 3년 전엔 제로금리였죠. 0.5%였어. 이자율이. 지금은 4.5%래. ETF 투자는 요거에 계속해서 평균치를 냅니다. 그 실제로 최근에 TLT라는 ETF를 보시면은 금리는 2022년도에 올랐죠. 근데 작년 초까지 2024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TLT의 배당률이 2.5%였어요.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기준금리는 5.5%까지 올라가 있는데 뭐 때문에? 옛날에 제로금리 때 채권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평균값으로 갖고 가니까. 지금은 채권들이 많이 최신화돼가지고 지금은 배당률이 어떻게? 지금은 배당률이 4% 중반까지 올라왔어요.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라며. 앞으로는 금리가 4.5, 4.25, 4.0, 3.75, 3.5 떨어질 거라며. 근데 장기 채권 ETF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때 지금 잡고 있는 채권들이 많으니까 TLT의 배당률은 계속 좀 높게 유지될 거예요. ETF라고 하는 거는 펀드로 운용이 되는 거고, 특히 ETF는 펀드 운영에 대한 규칙을 이렇게 발표해놓고 그 규칙에 따라서 계속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 ETF는 말 그대로 채권을 긴 시절 동안 우리가 이제 그냥 뭐 이렇게 투자할 때마다 계속 내가 가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펀드는 관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원칙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채권들이 리밸런싱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옛날 채권 버리고 새 채권 사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ETF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은 ETF를 사놓으면은 은행에서 알아서 조절해주는구나. 일단 큰 전제 조건은 이건 올라간다라는 큰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 거고요.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미국은 망하지 않는답니다. 채권은 내가 채권 투자를 하는 말 그대로 내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고 내가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느냐잖아. 채권 투자는 삼성전자에 빌려줄래, 하이닉스에 빌려줄래, 아니면은 작전주에 빌려줄래, 주식회사 테이버에 빌려줄래, 아니면은 USA에 빌려줄래거든요. 대한민국 정부에 빌려줄래, USA에 빌려줄래. 대한민국 정부에 빌려줄래가 한국 국채고 국고채고, 미국 정부에 빌려줄 게가 미국 국채거든요. TLT는 미국 정부에 빌려주는 거야. 미국 정부가 안 망하면 이건 무조건 돈이 나와. 달러가 망하지 않으면 이건 무조건 돈이 나와. 대전제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 트럼프 형 오늘 방송 공부할 게 많고 내용도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좋은데 낮에 천천히 공부하게 다시 보기 남겨주면 안 될까? 다시 보긴 항상 남겨놓습니다. 예, 항상 커뮤니티, 오늘자 커뮤니티, 방송 공지, 방송 예고 커뮤니티 댓글에 항상 댓글로 달려 있습니다. 대전제 조건은 첫째는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 둘째는 미국의 금리는 계속 떨어질 것이다. 왜 떨어져요? 지금은 과거 한 10년, 20년 평균을 놓고 보시면은 미국의 기준금리는 2에서 3% 정도가 적절한, 그리고는 보통 금리라고 하는 거는 무엇과 비슷해야 돼요? 무엇과 같아야 돼요? GDP 성장률과 기준금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GDP 성장률 대비 기준금리가 너무 높아버리면은 오히려 성장이 꺾이고요. 성장률 대비 기준금리가 너무 낮아버리면은 오히려 성장이 폭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데이터를 넣고도 비슷하게 보실 수 있어요. 인플레가 지금 몇 프로? 2에서 3% 나오죠. GDP가 지금 성장률이 몇 프로? 미국 기준 2에서 3%에 나오죠. 기준금리도 여기에 발맞춰서 한 2에서 3%, 조금 더 높다 그러면 2.5에서 한 3.5% 이렇게 잡고 가주면은 우리가 말하는 골디락스라고 하는 꾸준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주는 그 금리 수준, 그 통화정책 환경 수준을 이런 식으로 잡고 간단 말이야. 인플레 2에서 3%고 GDP 2에서 3%인데 기준금리가 지금 얼마? 4.5. 너무 높다 이거야. 이게 너무 높다 이거야. 가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무엇? 기준금리 떨어질 거다 이거야.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지금 인플레 좀 높으니까 얼마? 한 1% 정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장기 채권도 뭐 중기 채권도 단기 채권도 채권 자체는 금리가 내려가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니까 투자할 만할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놓고 보시면은 저는 4.95라는 라인을 이제 마음속으로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긴 한데, 아직까지 당장 9월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9월 금리 인하 하더라도 10월, 12월, 1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벌어지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조금 얘가 이제 요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밑에서 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천천히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디서 사요라고 하시면은 요 정도 구간을 뭐 지금 사셔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결국 길게 가져가시면 이게 얼마? 4.95가 아니고 4.45,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공격적으로 본다면은 3.95까지 볼 수 있으니까, 그러게 내가 그냥 숨 참고 여기까지 배당받으면서 난 계속 TLT 사서 끌고 갈래요 하셔도 되는 거고, 어차피 이게 장기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요 밑에가 84고요 요 위가 얼마? 여기가 88, 87이야 88도 안 나와. 5%도 안 나와 이거. 그러니 이게 차트로 보시면 와 저거 먹고 발라먹었으면 어마어마하겠다 그랬을 수 있는데, 저도 여기서 더 가겠지 생각하고 못 팔았고요. 여기서 샀어. 여기서도 샀어. 이때 그랬잖아. 더 가겠지 그러 안 팔았잖아. 내려와가지고 이씨 못 팔아가지고 여기서 팔았잖아. 여기서 못 팔고 여기서 팔았잖아. 여기서
생각보다 약하네 이러면서 채권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쪼면서 기다리셔도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할 매수를 좀 길게 가져가셔도 되고 투자 기간을 길게 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 목표는 금리 인하가 끝났을 시점, 말 그대로 우리가 이게 뭐 TLT 기준에서 뭐 100포인트 넘어가는 105포인트, 110포인트면은 이제 채권 투자하실 필요 없어.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얘기가 안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보실 거면은 그냥 분할 매수 하시다가 여기서 그냥 한 85포인트 정도 평균 놓고 봤을 때 100포인트까지 간다 그러면은 15 나누기 85잖아요. 대충 이러면은 몇 프로 정도, 대충 넉넉하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보면 한 15% 나오거든요. 20%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17.6% 플러스 얼마? 배당 1년 투자에 차이가 한 15% 17% 정도 발할 수 있고 배당 얼마? 4% 나와요. 대충 이러면 20% 정도 이제 기대 수익금융 값이 나온단 말이야.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거를 1년이 아닌 1년 반, 2년 정도 놓고 보면은 2년이면은 이거 나누기 2하고 배당을 1년에 4%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 기대 수익률 값이 2년 동안 금리가 이제 천천히 1% 정도 낮아진다. 내가 1년에 배당 4%씩 받는다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 값이 얼마? 12%, 13% 나와요. 지금 채권 사서 내가 2027년 여름까지 보유해. 그때까지 기준금리가 슬금슬금 미국의 금리 인하가 슬금슬금 발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 1% 정도의 금리가 내려가. 그거를 TLT로 환산했을 때 장기 채권 ETF로 환산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률은 얼마냐? 그러면은 한 10에서 13% 나온다는 거예요. 10에서 13%. 살만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거야. 주식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10% 이상 나오는 애가 잘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채권은 현재 뭐 요 정도 레벨에서 분할 매수하고 5% 정도까지 열어놓으면 이제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86에서 84까지 빠져도 빠져봤자 몇 프로 빠지냐? 2몇 프로밖에 안 빠져 이거. 지금 사셔도 82 나누기 86, 한 2.3% 빠지네. 지금 채권 사가지고 채권 처물려도 한 2%밖에 안 처물린다고. 지금 사서 그냥 여기서 횡보해도 1년 배당받으면 플러스 난다고. 그러니 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큰돈 굴리시는 분들이 투자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봐야 5%라니까. 이 올라가서 20% 30% 버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5%니까 큰 돈 투자하시는 분들이 큰 돈을 이제 묻어놓을 때를 찾는 분들이 지금은 투자할 만하다.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뭐 전월세 굴린다. 그럼 전월세에 다 넣으면 위험하니까 50% 정도는 여기다 박아놓고 나머지 50%는 예금으로 박아놓으면은 전세 받아놓은 전세 보증금 이익 나면은 잘 굴린 거고 횡보해도 나중에 찾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50%만 넣어야 되는 이유는 환율 이슈나 혹시나 미국이 뭐 인플레 때문에 금리나 못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전세 보증금 받은 거에 50% 정도는 여기 박아 놓으셔도 상관없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뭐 좀 손해 보더라도 내가 그 정도는 은행 대출 내가지고 메꿔서 돌려주면 되잖아. 사고 터져도. 그러니까 이런데 투자해 놓으시면은 돈 잘 벌면 운때 잘 맞으면은 전세 보증금 받아가지고 이자도 받고 내가 이익도 내고 돈 돌려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전략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접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채권은 지금은 또 뭐 파월 의장이 무슨 발언 할지 모르겠지만 9월에 금리 인하를 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는 살만하다. 이 정도 레인지 잡아놓고 사면은 살만하다. 그리고 저는 또 다시 이제 말대로 큰 돈을 박으려면은 얼마? 상징적으로 이거 5% 뚫고 넘어가면은 큰 돈 박을 거다. 예를 들어서 1억 박으면 3%만 올라도 300만원? 그런 어찌 보면 이제 큰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물려서 길게 끌고 가면은 이렇게 뭐 가는 거고 중간중간 또 샀다 팔았다 해야 돼요 채권은. 왜냐면은 여기서 제가 못 팔긴 했지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서 샀지만 요렇게 팔았는데 요 매수 한 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이게 84.78 이게 아직 제 평단이에요. 네, 평단. 요렇게 사서 여기서 판 이 부분이 얼마? 지금 3점 몇 프로 나왔거든요. 수수료 띄고 난 뒤에. 매도 수수료도 있으니까. 근데도 이제 돈을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크게 굴려야 된다. 1억 넣어야 2억 넣어야 뭐 5억 넣어야 이제 의미 있는 그 수익이 나온다. 3%니까. 수수료도 장난 아니죠. 매도 수수료도. 그런 것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중간중간 이제 배당도 꾸준히 들어온다. 정도고. 저 정도 금액을 TMF에 넣고 나면 재밌을 것 같다 그러는데 인생을 왜 그 하드모드 롤러코스터를 타려고 하냐. 네, 적당히 하시고. TLT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뭐 한 2년 정도 매도 하면은 더 기회가 없을 거예요. 2년 뒤에는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거고 2년 뒤에 채권 그땐 채권 볼 필요가 없어. 그때는 2년 뒤에는 그냥 지금 고금리니까 고금리에서 당연한 투자 매우 높은 확률의 투자를 하자. 나중에 이제 2년 뒤에 제 방송 보시면은 누가 채권 삽니까 지금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지금은 채권을 좀 볼만한 타이밍이다 정도로 보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2021년도에 누가 채권 물어보면 저는 그랬습니다. 어디 개인 투자자가 채권을 손을 대려고 하냐고. 100억 있으면 채권하세요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1억 있어도 채권을 공부를 해야 되고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시드가 정말 큰 사람들만 채권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 그래서 돈을 좀 한 1, 2년 동안 좀 안정적으로 복사할 만한 그런 걸로 채권을 계속 공부해보자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